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 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중한 분들 모셨습니다. 이제 모두 탈북자 출신들이고요. 탈북자 단체 대표로 계신 분들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분들이 지만원 씨에 의해서 간첩으로 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탈북 광수라고요. 광수라는 것은 80년 5.18 광주 때 북한 특수부대로 잠입했다 해서 광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 측에서. 그래서 이 네 분 다 그때 광주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만원 씨 주장에 따르면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 탈북자 출신 중에 총 54분이 탈북 광수라고 지만원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매겼는데 아마 각 번호가 있으실 텐데요. 예.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김정아 대표님, 단체가 있으세요? 통일마음연합회 대표님, 김정아 대표님, 그리고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정광일 대표님, 노체인 대표님이시고요. 또 우리 북한 동부 직접 돕기운동 이민복 대표님 오셨는데요.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완전히 날조입니다. 이 김진태 의원이 이 지만원 씨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꼴통이 아니다, 마치 5.18 전문가처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이상한 사람이고 사기꾼입니다. 무슨 뭐 그 안면 윤곽 그 대조하는 기법, 최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했다고 좀 이따 사진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옆에 있는 김정아 대표님은 76년생이고 80년 당시에 만 4살입니다. 기저귀 차고 아빠 손 잡고 내려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철한 대표도 그때 초등학생이죠.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생인데 북한 특수부대로 내려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만원 대표는 정말 우리 탈북자들 어렵게 자유와 이 희망을 찾아서 내려온 분들을 인격 살인하고 있고요. 또 지만원이 반드시 5.18 조사위원이 돼야 된다 하고 하는 김진태 의원도 2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이제 김정아 대표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저는 1976년 1월 5일 생이고요. 음력 생리로 1975년 12월 5일 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색깔이나 어떠한 주장보다도 제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러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 서야 할 사건들이 최근에 제 주변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있고요. 저의 피해 사례 이 문제에 대해서 3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76년 1월 5일생이 80년 광주 사태 때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에 내려왔을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에서 그때 당시 저는 4살이고 음력 생일로 75년 12월 5일로 그 생일로 한다 해도 저는 5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다시피 지금 이 사람이 쟤라고 말합니다. 광주 사태 때. 이게 4살짜리 모습인가요? 만약 제 나이가 거짓이라고 해도 이때 당시에 최소한 20대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9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60대여야 맞는 겁니다. 제가 지금 60대로 보이세요? 과학적인 증명을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과학적인 증명에서 제 신체 나이를 말합시다. 저는 2001년, 2004년, 2007년, 2012년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성으로서 폐경이 안 돼 있고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60대라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고 저는 신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신체적인 문제로 그분이 말하는 과학적 증명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과연 이분의 적합성이 무엇인지, 선택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가 묻고 싶습니다. 이분은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 사람들을 명단에 올렸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명단이 처음에 2015년 연말에 12월 달에 올라왔을 때 몰랐다가 2016년의 중반쯤에야 제가 알게 되었고, 제 이름을 검색하면 계속 이게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걸 누가 믿니? 라고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당황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만원 그분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락처를 몰라서 그분의 그때 당시 지금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옛날 홈페이지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옛날 홈페이지에 쪽지 회원가입도 될 수 있게 안 돼 있어서 쪽지를 했고 그 쪽지로 김정아인데 박사님의 애국 활동은 충분히 존경하겠다. 그러나 박사님의 주장에 나 같은 76년생이 4살짜리가 광주 사태 때 와서 특수 활동을 했다면 그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 하고 연락처를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연락처로 저한테 답변이 왔고요. 그 이후부터 그분은 저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친구가 되었고 저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알았다. 이름을 빼드리겠다. 라고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빼드리겠다 해서 저는 그때부터 제 이름이 거기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허광일 대표가 탈북민들 이거 다 함께 집단 소송하자 할 때 제가 저 거의 이젠 제 이름 없습니다. 저 빠지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전 제 이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팬을 만났습니다. 2016년부터 저를 만나면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던 분이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송년회 할 때 그 근처에 갔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단독직입적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5.18 때 진짜 내려오셨냐고. 순간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저 76년생이에요 하고 주민등록증 꺼내 보였습니다. 근데 아니 4살 때라도 누구 손잡고 내려왔을 수 있지 않냐고. 저 정말로 충격받았고 그날 저녁에 너무 황당해서 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믿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본인한테는 그것이 당신은 그럼 4살 때 평양에 가서 가족질을 했냐고 물어보면 그런 황당한 소리가 어딨냐고 하고 남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마녀 사연 아닙니까?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제가 이분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를 간첩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2018년에 연속 2번 자기에 대한 홍보글을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카톡으로 남겨드렸습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박사님 안녕하세요. 탈북 요군 자격 김정아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문자 드립니다. 2016년에 제가 보낸 메시지를 보시고 탈북 강수 명단에서 저를 빼주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자료에는 또다시 올라와 있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976년생인 제가 1980년 광주에 내려왔던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그때 있는 인정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아 올림. 그런데 카톡을 확인하시고 아무런 대답도 없으십니다. 이 카톡이 그 당사자의 카톡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2018년에 연속 2번에 걸쳐서 자신의 홍보글을 저한테 보냈던 것이 증거입니다. 당시에 문자로서 그렇게 저한테 보냈던 거는 제가 휴대폰이 바뀌어지면서 이미 다 포맷이 돼가지고 그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저한테 명단을 빼주겠다는 거. 세 번째 문제는 과연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분이 요구하시는 탈북 광수인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북한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지금 그 명단에 있는 그 사람들은 북한이 테러 명단으로 지적했거나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해서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게 한 가장 주요 활동의 중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만원 이분의 주장 누구를 돕자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직원이 오늘 아침에 글더라고요. 이거 혹시 네가 봤냐고 했더니 저희 회사 직원 2명 모두 다 이걸 기사를 받고
저희 제품을 검색하게 되면 탈북 김정화가 속 시원한 세면기를 검색하면 탈북 김정화가 동시에 검색어에 같이 오르는데 탈북 김정화를 치게 되면 이 광주 기사가 제일 먼저 연관 검색어로 올라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창 사업을 하고 있는 스마트 기업으로서 이 문제가 나중에 저희 회사의 매출에까지 지장이 된다면 저희는 회사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할 걸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강철환 대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77년부터 89년 사이에 함경남도 요독군에 위치한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10년간 정치범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뭐 광주로 파견돼 가지고 이렇게 간첩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저를 지금 조작해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저를 이제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지만원 박사가 뭐 애국자라고 이제 불려지긴 하지만 저는 약간 정신이 좀 나간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이제 뭐 개의치 않았는데 그게 뭐 자유한국당 공당에서 이런 사람을 무슨 5.18 진상위원회 뭐 책임자로 한다고 그래도 너무 황당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사기로 이렇게 탈북자 대부분을 광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작한 사람을 무슨 5.18 진상위원회 그러면서 뭐 그걸 맡깁니까? 사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제가 목격을 하지 못했지만 북한 당국이 엄청나게 선전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네 일처럼. 또 많은 북한 사람들은 북한 군인들이 뭐 광주로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는 그때 386 세대였죠. 우리 하태경 의원과 같은 이제 그런 386 세대였는데 저희 또래 많은 친구들은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일, 현재 김정은에 이어지는 그 독재에 맞서서 그 광주 민주화 정신이 북한에도 우리가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바로 그 민주화 정신을 북한에 우리가 옮겨 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북한에서 추정해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면서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5.18 진상위원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그 탈북자를 모독하고 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5.18 진상위원회라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 주시기를 좀 강력하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철환 대표는 77년에 요독수용소 들어가서 89년까지 12년간 요독수용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 광주가 일어날 당시에는 요독수용소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요독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것도 13살짜리가 간첩으로 난파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정광일 대표님 하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가장 그 용의자로 짚힐 수 있는데요. 79년도에 군입대를 해가지고 80년도에 제가 북한군 상등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주에 내려온 일도 없고 제가 입대해서 1년 만에 또 내려올 수도 없고 그때 병종 자체가 제가 포병이었습니다. 포를 가지고 광주에 왔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소창기의 강수라고 할 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요독수용소에 관한 뭐 정치범 수용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시작하니까 저를 어느 날 또 강수로 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아주 그 히스테리적인 그런 발작이 아니면 북한 인권 활동에 저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 같습니다. 당장 이런 행동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5.18 당시 남포대학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지금 6명이 그 경호 형사들이 붙으실 정도로 북한의 그 풍선을 날리는
북한 동포 직주 동기 대북 풍선 단장입니다. 제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데 어떻게 제가 간첩이 또 되겠습니까? 더 말할 여지 없고 여기서 간단히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로서요. 이런 황당한 거를 그 정말 큰 야당이 그거를 무슨 이원을 이처했다는 게 그게 더 웃깁니다. 그건 믿는 사람들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부산까지 땅굴 뭐 북한이 파고 내려갔다고 그 애국 안보에 틀을 쓰고서 너무 극단적인 이런 사기치는 분들 이걸 어떻게 좀 개인한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민감해서의 명예훼손이나 모독이나 이게 사기로 되는데 어떻게 큰 사회적 문제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이런 혼란을 주는 것을 어떻게 법적인 걸 좀 어떻게 아니 좀 그 좀 제출해서 좀 법을 좀 만들어서 정리해야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무슨 사기공화국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마치고요. 나가서 뭐 추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오시죠. 이거 일단 아이고 이거 들기도 민망한데.